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도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서 정말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한 그 원인에 저는 교육의 위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만 이 인구 절벽 시대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라는데 이런데 너무 막혀가지고 모든 걸 기승전 대입제도 여기에 막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래의 또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학교 제도도 바꿔야 되고 우리 국민의식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와서 좀 진행되는 포럼 내용들을 잘 새겨듣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다른 교육정책을 펴날 수 있도록 경청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자동화죠. 이것이 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가 급진전되면서 이 근대 산업국가의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AI가 자동화되면서 산업사회의 전통적 일자리를 계속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70년대 급속한 소비사회로 진전되는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심한 편이죠. 근본적으로 포용적인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전환하지만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관계에 대한 사회를 메꿔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속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에 대한 사유의 주체적 측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치 판단, 관계 맺기,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건 AI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전환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식 수입형 체제에서 지식 창출형 체제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산업사회 체제는 서구 선진국을 하루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이미 생산된 지식을 대충 빨리, 대충 많은 사람한테 주입하게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 쫓아가야 된다. 그거에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지식 수입입니다. 우리가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람 능력 중심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식 창출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기정립입니다. 자기정립이 없으면은 삶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고 문제설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 풍토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중심으로의 교육의 전환, 그거는 곧 도전과 실패를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삶의 주체로서 의욕을 가지고 뭔가 구성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주인이 아니죠. 선juk 따라가기, 지성질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야 합니다.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주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교육자치, 또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학교 현장이 입시와 시험 위주의 교육, 경쟁 교육을 통해서 서열화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였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쟁 교육 과정에서 갖가지 교육적
편법이나 탈법 및 비인격화, 교육 양극화 등의 현상이 일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교육부 자료입니다. 현재 교육 모습을 그 당시에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겁니다. 과다한 학습량으로 진도 맞추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 문제로 수학 포기자가 양산되고 높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서 학습 흥미도는 저하되어 있다. 또 지식 암기식 수업으로 추격형 모방 경제에 적합한 문제형이다. 그래서 개정되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학교당 학생 수가 높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사실은 20명 미만으로 돼야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위기 상황이지만 교육 재정을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대학무상교육을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는 것은 대학무상교육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임금 간, 그러니까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제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된 시점에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라는 점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교육이 중단되는 위기는 최소한 막아줘야 교육계층 혹은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계획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을 습득받는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채널로 지금은 지식을 검색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원 양성, 교대나 사대의 교원 양성 시스템 교육과정 자체가 전문성 위주의, 교과식 전달 위주의, 교수법 위주의 이런 식의 구성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학생의 교육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루 8시간 정도 수면할 수 있는 수면권, 하루 2시간은 스포츠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놀 수 있는 건강권이나 휴식권,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업권이죠. 학교 자치로 민주주의를 체험할 권리, 학생 인권 침해 시 학교 자치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의 권리를 실제 삶 속에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권, 학교 운영 및 자치에 참여하고 의사표현할 수 있는 학교 운영권, 그리고 상담권, 의료권, 소통권, 참여권, 이러한 권리들이 학부모들에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변화는 상대평가 시스템을 절대평가로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경쟁과 배제, 그리고 분리와 서열화로 운영되는 우리 교육공동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조를 협력과 배려, 그리고 통합과 교육계의 평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 철학이 교육공동체에 작동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책의 노력 방향에 대해서 크게 세 꼭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있습니다. 현장 교사는 대부분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중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가 많은 교사는 그만큼 교육에 할애할 심적, 시간적 여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교사에게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교실 수업 개선과 교실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서 미래 교육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즉 지식과 역량을 모두 다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문의 핵심적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초 지식이 소홀히 되고 있다라는 즉 촘촘하게 교육과정 개발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이제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권 가정의 양립 곤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출산이 되어서 우리가 교원 자원이라든가 학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정화시키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부분을 우리 공교육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교과 공부만 집중을 한다면 학교가 학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초중고 생활은 대학과 좀 무관하게 독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대학을 가는 지표가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최근 3년 동안 자살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좀 보시고, 네, 초중고 12년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아이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고 대학을 안 가도 차별받지 않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이렇게 귀결된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줄 세우기가 우선되는 현재의 그 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삶의 교육으로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마련된 포럼 행사라든가 또 제가 청년 포럼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을 모으게 되었던 그런 포럼 자리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사실 지역 수준이나 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민주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아예 민주적인 논의를 하는 분위기 자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학부모 간담회 같은 자리에 지금도 가보면 학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교육적인 패러다임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우리 다 같이 학교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제시가 오히려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축소하여 소규모 고밀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당 교원 수를 늘려서 학부모 또한 교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상주체가 학교 자치를 배워가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위기로 느껴지는 이 인구절벽 시대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밀도 있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통 단위와 그로부터 형성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새로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만의 미래교육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가 만들어진 그 원인인 한국 사회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인구절벽 시대로 가는 하나의 그 비상적인 결과물에 대한 미래교육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대로 상관없으니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그 산업화 시스템이 기술혁신에서 진전의 살이 안 맞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어서 이 전반의 어떤 기술혁신이 인간이 충분히 인간의 삶에서 활용 가능한 어떤 사회 시스템,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이런 문제 전반을 통해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양적 조정의 문제고 그런 차원의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